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트코인 왜 하락했었을까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간 내용 무슨 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지 이게 악재에 있는 강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인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번에 홍다 파산 신청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해당 뉴스 나오고 나서 1시간 후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 트리거가 된 거일 수도 있고 해당 뉴스가 악재로 작용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선물 트레이딩 쪽에 따른 영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락빔으로 8억 달러 청산이 나왔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 쪽을 보게 되면 8억 달러 정도 청산이 나왔고 17만 명 정도가 1시간 사이에 거의 다 날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원인의 퍼드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홍다그룹 파산 부분은 제가 매번 데일리마다 뉴스를 계속 보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빠듯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9월 15일자에 홍다 어음 보유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거에 영향은 별로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비트코인 판매 여부도 그 전에 판매를 했다라는 내용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홍다 사태 이후에 중룸 국제 신탁 투자 상품 신탁사도 이제 조만간에 위기론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되면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권을 하나하나씩 뽑아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 따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네, 채권 시장의 올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10년물 4% 넘을 때마다 샀던 투자자 현재 손실 중이며 진짜 냉각기가 오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10년물 4% 하회할 것이라는 PGM의 기대가 틀렸다라는 점이 몇 년간 확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느냐, 저는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영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경기도 웨일님 내용을 약간 기반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러스트 토큰사와 관련있는 녀석들이 아직도 남아져 있다. 뭐 트루시 USD, 뭐 TGBT,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은 쉘시우스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바이낸스 후오비 OK 같은 거래소에 사용 중인 코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델텍을 조지면서 테더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트루 USD를 조지려면 JA 뱅크를 흔들 것 같다. 그래서 테더를 조지면서 바이낸스가 흔들리길 바랬는데, 바이낸스 OK 애들은 편안하고 크라켄, 비트플라이어, 올레차는 이제 아주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오히려 이번에 피해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JA 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참여자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인터넷 기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정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민팅을 사용하거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홍콩 달러에 대한 1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연 이율은 1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치된 자금을 활용해서 이자를 주던 것이 제일 큰 손이 바로 셀시우스 네트워크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립토 펌핑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분은 그렇게 분석을 좀 해놨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계속 막히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USDC로 돈이 들어오면 시총이 빠져서 모이는 외부 타격 지점을 공유한 건데, 이것도 공멸이 될 수도 있다. 경쟁자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음지의 영역을 양지로 이제 수면 위로 올리게끔 만들어 놔서 뭐 페이팔이든 뭐든 뭐 트위터가 됐던 간에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수면 위로 끄집어 올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되니까 이 친구들을 이쪽으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떼먹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되고, 여기서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되게 되면 이 친구들도 다시 이제 양지에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홍콩의 USD, 홍콩 달러이죠. 홍콩 달러 이거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여기에 붙어야 1달러의 비율에 맞춰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반대 차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해당 금리를 제공을 해준다고 해도 달러 차손이 워낙 커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이번 영향성도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 반대로 그래서 USDC 쪽으로 좀 가는 물량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테더에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1달러 정도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회복을 보여줬던 건,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여기에서 대부분 뭐 비트코인이나 나머지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정리 수순, 또 청산 수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 테더사 쪽이 1달러에 회복해 줄 수 있는데, 테더사에 있는 의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더사에 껴져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저만의 추정입니다. 추정. 예, 이게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테더사가 갖고 있는 물량들이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대부분 다 단기물입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다 90일짜리인데 이제 비미국 국채라고 되어져 있죠. 9번 비미국 국채 450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6번 내용 14번이죠. 이게 마진콜 청산 메커니즘에 따라 유동 자산으로 초과 담보 대출을 구성을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뭐 회사채도 있고 기금사 부분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기 편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베팅하기에도 편할 것 같은데,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미국 국채가 아무리 단기성이라고 해도 물량이 워낙 크고 지금 국채를 갖고 있는 시점에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수익률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박살이 나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더 부분에 따른 영향성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던 한들 이번 형태에서 국채에 있는 훼손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래서 이 물량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트루 USD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장난질을 좀 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물량의 디팩 형상을 방어하고자 하는 형태로 서로 약간 물량을 받아주는 형태이지도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앞으로 계속 우리는 주목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최근에 FTX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나와야죠. 네, 9월에서 10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FTX와 제네시스가 DCG 계열사와 에 있는 제네시스와 있는 내용과 대부분 합의점을 잡았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고래에 참여 없이 리테일 플레이어들이 모든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독특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기영 대표도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의 프리미엄 3%를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도 뭐 한때는 5%대까지 나오다가 지금은 대략 한 1에서 2% 정도까지는 여전히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덤핑했거나 코인베이스가 고래가 하락빔에 비트코인을 매수했거나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코인베이스가 캐나다 테더 스테이블코인 3종 지원을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에 있는 뭐 USDC만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DYDX 고래가 3개월간 보유량 2배를 늘렸다고 하는데요. 윈터뮤트, 컴벌랜드, CMS 주로 뭐 이런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고래가 DYDX 보유량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야 지금 네가 이야기했던 형태에서도 조정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냐, 디파이 부분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자기가 컨택을 해서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스터카드 CBDC 파트너 프로그램을 출범을 했다라는 내용의 리플사가 합류가 됐다라는 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하락은 계속 열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패팅이 거의 변화 추이가 생기기, 이게 줄어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뭐 누군가는 야 과거에 있는 시점에서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이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여기 19년도에서 20년도 요 사이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많이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에서 내려가긴 하겠지만, 내려가는 형태도 과거 대비 평균 추이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기 본격적으로 상승 동력, 기존에 있었던 2019년도 때 최고점을 넘기는 그 시점에 2020년도 때 최고점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 구간이고, 최저점 구간에서 평균 값을 뽑았을 때 대략 도출했던 이 평균값 추이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에 있는 3천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에 3천만 원 초반대만 사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손해 폭이 어차피 마이너스 15% 내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최저점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최적화된 가격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역량만큼 챙겨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성실히 잘 자료를 보았고, 그리고 내가 멘탈에 있는 그런 상태도 매번 그것도 잘 트레이딩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리니 분들이 간혹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내가 갖고 있는 총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서도 1,000만 원을 더 벌면 괜찮죠. 네, 뿌듯하죠. 근데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100만 원만 잃어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고인물 형들은 어느 정도 그런 코리니 분들을 이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 고인물 형들 이런 걸 온갖 고통과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당장 그 시점에 오게 되면 그런 분들도 약간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락이 나왔을 때 있는 돈이 얼마나 잃었을 때도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는지에 있는 마지노선 가격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에서도 멘탈이 좀 깨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 원에서도 멘탈이 깨지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그게 기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누군가는 제가 타인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의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그런 고통지수에 있는 역량이 아직도 좀 내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견뎌내기에 힘든 심리적으로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상승 동력에 있는 이 구간만 보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갔었을 때 나의 고통 지수가 얼마만큼 레버리지가 작동이 돼서 고통에 있는 배수가 어느 정도까지 그게 전가가 됐었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레버리지 관점만 보지 마시고 내 심리적인 고통 지수에 따른 레버리지도 잘 계산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거의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ETF의 영향성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또 이 법칙이 거의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도 분기에 3분기 가장 안 좋은데 8월 9월 가장 안 좋은데 이 8월 9월에 이제 이 시점으로 거의 맞아 떨어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여전히 현금성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고, 이 기회를 얼마나 내가 정신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느냐가 또 한 번의 나의 또 그만큼 내공이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힘든 시점을 견디는 그런 소중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경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